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다시 한번 더 배우는 거기도 해. 도형 방정식. 중학교 때 도형들 많이 배웠지? 그 도형들을 다시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다시 나누는데 뭐가 달라질까? 이게 좀 중요하다. 뭐가? 방정식. 맞아. 뭐가 도입이 돼? 좌표가 도입이 돼. 그러니까 중학교에 배웠던 도형이 예를 들어서 직선이라고 쳐? 아니면 원이라고 쳐? 원을 어디에 옮기는 거야? 좌표 평면에 딱 옮기면 좌표에 도입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그 도형을 뭐의 형태로 쓸 수 있다? 식의 형태를 우리가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이랑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그림으로 해석을 했었고 여기는 뭐로 해석한다? 식으로 해석한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논증기하라고 하고 해석기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하 파트로 달라. 그러니까 논증하면서 보통 다뤘던 내용이 어디? 중기. 그러니까 해석기하로 우리가 식으로 바꿔서 식계산으로 하는 게 뭐다? 해석기하 코딩. 이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 그래서 얘가 나중에 어디로 조금 갈 거냐면 수학 약간 선택 많이 하면 기하로 선택하는 애들이 있을 거거든. 이 기하 파트의 첫 파트에 뭐가 나오냐면 2차 곡선이라는 게 나와. 2차 곡선. 그 파트랑 완전히 동일해요. 거의. 그러니까 배우는 도형들이 달라질 뿐이지 접근하는 방향은 어떻다? 똑같다. 자, 그래서 일단 볼게. 제일 먼저 그림을 그려야 돼요. 대부분 그림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 그럼 뭐부터 해야 된다? 그림을 그려야 된다. 아니 좌표로 도입을 하겠지만 그 그림 자체를 우리가 그려야지 그 그림으로 내가 도형을 요거 그림으로 내가 끌어서 내가 문제를 풀지 뭐로 풀지 식으로 풀지를 판단해야 돼. 이걸 어떤 게 푸는 게 더 유리할까 이해되겠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게. 첫 번째는 일단은 그림을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 한다? 판단하시면 돼요. 어떤 거 판단합니까? 도형 풀이로 끌고 갈지 뭐의 풀이? 식풀이로 우리가 끌고 갈지를 선택을 고민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까지는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있을까? 없겠지. 자, 봐라. 내가 중학교 도형 중에 정삼각형을 우리가 한번 다루다로 쳐볼게. 그러니까 뭐 해보겠다라는 거냐면 좌표를 도입해보겠다라는 소리다. 근데 어떤 걸 도입을 할 거냐면 정삼각형을 한번 도입을 해볼게. 그럼 이 좌표 평면에 놓을 수 있는 경우들 몇 가지야? 되게 많지. 그러니까 제일 유리하게 잡는 게 낫잖아. 어떻게 잡는 게 유리할까? 사람들마다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놓는 것이 제일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야. 왜 그러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여기 변에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요라고 하면 무조건 이렇게 좌표 도입하는 게 유리해. 예를 들어서 점 P가 여기에 점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봐. 걔를 변수를 표현하기 쉬워요. 어렵지. 얘는 축 위에 움직이잖아. 얘는 직선 위에 움직이잖아. 그래서 때에 따라서 좌표를 도입할 때는 유리하게 뭐 한다? 도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오늘 하는 거 거의 없어요. 자, 이게 하나의 거리. 몇 점 사이 거리? 이것만 하고 끝난다 보시면 됩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에 처음은 수직선이 있어. 수직선은 간단히 보고 넘기게. 자, 이렇게 있으면 점을 하나 찍고 점을 하나 찍으면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내가 구하고 싶대. 자, 그러면 수직선이면 좌표가 몇 개로 표현될까? 하나밖에 없겠지. 뭐 예를 들면 얘 5다라고 한번 해볼까? 얘 얼마라고 해볼까? 2다라고 해볼까? 그럼 얘 거리는 얼마야? 3이요. 자, 그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좌표와 이 좌표의 뭐로? 차로 보는 거야. 근데 있잖아. 만약에 얘가 어느 게 크고 작은지 대소관계를 모른다. 그 경우면 뭐 씌워줘야 될까? 그래서 요거는 당연한 거겠지. 요거만 알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좌표 평면에서 한번 봅시다. 난 또 정말 자문생만 수업하는 금방 올해 졸업한 친구잖아. 아니 올 이번에 대학교 가.
내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피타고라스 정리. 무슨 정리 이용하는 거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 거다. 공식을 당연히 외우긴 외우는데 뭐로 접근하는 거다? 피타고라스 정리다. 자, 그럼 수학에서는 거리라는 거는 제일 짧은 거리잖아. 어떻게 할 때? 직선. 연결했을 때 얘가 두 점 사이 거리겠지. 맞아? 이 거리 D를 사실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선분 뭐라고? AB에 뭐라고? 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얘는 뭐에 대한 표현이 더 유리해? 중학교도요. 근데 우리는 얘 두 점 사이 거리니까 그냥 디스턴스 써서 D라고 할게. 그럼 이 거리 D는 뭐를 써서 내가 문제를 푼다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대. 그럼 어떤 도형이 나와야 돼? 중학교면 직각삼각형이 생겨야 돼. 그래서 만들어주면 돼. 여기까지 이해되겠냐? 여기에 봐. 자, 여기 점을 A라고 했고 x1, y1이라고 쳐볼게. x2, y2라고. 내가 이 점의 x좌표 알고 싶잖아. 뭐 하면 돼? 무슨 축에?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그 숫자 읽으면 걔 좌표야. 이거 뭐야? 그렇지. 자, 여기 내가 B점의 좌표를 읽고 싶어서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럼 이거 x2겠네. 동일하게 여기를 쭉 연결해 보면 얘는 y1이겠네. 얘는 y 여기까지 이해되겠지. 좀 생각해 볼게. 봐봐. 지금 이거 무슨 도형이야 이거? 얘 길이나 얘 길이나 어때? 왜냐면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 중에 두 개 변의 길이만 알면 나머지 구할 수 있으니까 얘 길이 구하려고 얘 쓰면 되지. 또 얘 길이 구하려면은 얘 길이랑 똑같으니까 얘 길이 쓰면 되겠지. 그럼 수직선상의 거리는 대소관계 모를 때 그냥 그 두 개를 뭐하고 빼서 뭐 씌우면 된다고? 여기까지 쓰는데 이 변의 길이는 여기까지는 이해돼? 자, 그럼 얘 변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y2에서 y1 빼서 했다라고 칠게. 그러면 절대값이라는 건 결과가 그대로거나 마이너스 x가 나오거나 하니까 만약에 절대값을 제곱하는 상황이라면 이 경우도 제곱, 얘 경우도 제곱이니까 x제곱이라고 써도 상관없으니까 절대값이 되어 있는데 제곱을 하면 그냥 뭐해? 완전 제곱해도 되고 그냥 완전 제곱해서 만약에 절대값을 만들어내야 되는 구조가 생길 수도 있거든? 만들어줘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해도 돼. 이렇게. 그래서 결국 공식을 구태여 쓰자면 루트 씌우고 뭐 하면 돼요? x2에서 x1의 제곱 더하기 y2에 이렇게 주면 되는 거지. 공식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x 좌표에서 뭐 했고 빼서 제곱 더하기 y 좌표에서 빼서 제곱이다 이렇게 일단은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이제 거의 개념은 끝났다.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리를 하고 문제를 좀 풀어볼게. 자, 첫 번째는 얘입니다. 공식 쓰는 거는 맞기는 한데요. 최대한 뭐로? 피타고라스 정리로 어차피 그 공식이 나왔기 때문에 도형, 직각삼각형을 최대한 만들어주고 얘를 써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이해되겠지? 두 번째는 이런 지울게. 평면 위에 점이 있게. 평면 위의 몇 개 점이 있냐면 2개 점이 있는 거야. 근데 두 정점이. 정점이 뭐니? 정해져 있다라는 거지. 고정되어 있는 거. 평면 위에 두 점이 있대. 뭐 이렇게 A도 있고 B도 있고. 근데 이 두 점이 있는데 두 점으로부터 방금 거리 배웠으니까 이렇게 써볼게. 같은 거리.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궁금했대. 그럼 그 점들을 다 모으면 혹시 어떤 도형이 되니라고 좀 궁금했대. 그래서 그 점들을 싹 다 뭐 해봤다? 모아봤다라는 소리다. 그래서 그 도형의 결과 관점이 뭐가 되는지를 조금 알아볼게. 평면 위에 2개의 점이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내가 하나 찾고 싶다라고 쳐봐.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만 찾아볼게. 그래서 그 점들을 싹 다 뭐 해볼까? 모아봤을 때 어떤 도형이 되는지를 꼭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그럼 어디가 제일 유리할까?
이렇게 그었다? 맞아. 누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중점이 가운데가 제일 유리하지 않나? 또 있을 것 같아. 한번 생각해봐. 어디? 약간 이렇게 직선 될 것 같아요. 요쯤에 한번 찍었다 쳐봐. 얘에서 똑같이. 얘나 어떨까? 조금만 더 밑으로도 보내볼게. 이렇게 되는 부분 존재할까 안 할까? 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걸 하면 봐봐. 쭉 연결하면 직선이 되는 거는 맞아요. 해서 직선입니다. 이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뭐는 지난다라고 볼 수 있고 중점 그리고 수직한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 해서 이렇게 해볼게. 어떤 모양이냐면 그 정점 두 개를 이은 뭐가 생기고 선분 그 선분의 수직 플러스 이등분선. 그러니까 수직 이등분선이 내가 하나하나 점들이 같은 거리에 있는 것들의 모임이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왜 그런지 볼게. 자, 어차피 위에나 여기나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거 한번 보여볼게. 얘 길이가 뭐고 얘 길이가 서로 이 왼쪽 직각 삼각형이나 오른쪽 직각 삼각형이 나오나? 공통 맞지? 자, 그 다음에 얘가 직각이라는 게 이미 고정이 됐으니까 뭐다? SAA 그러니까 SA지? 그 다음에 수직 이등분선이라 했으니까 얘 길이와 얘 길이 어때? 같으면 결국 얘와 얘가 인변의 길이도 뭐다? 같이. 그럼 여기 삼각형에서도 보면 얘가 공통이고 얘가 직각이고 같고 여기 길이가 지금 선분 수직 이등분이라고 했으니까 같지? 그러니까 여기가 길이가 어때? 같으니까 이 위에 있는 점들이라면 어때? 다 같은 거리니까. 이해될까?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질문 있을까? 일단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방금은 같은 거리에 있는 두 점이 쭉 모였을 때 어떤 도형이 되는지를 본 겁니다. 자, 그다음 삼각형의 외심을 한번 볼게요. 삼각형의 외심. 외심의 정의가 어떻게 되니? 중학교 도형이야.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 근데 작도하는 방법 정의라고 해보면 선분의 세 개 있으니까 각이라고 붙여야 되겠지. 각 선분의 수직 이등분 선의 뭐다? 교점. 근데 여기 아까 야 선분의 수직 이등분 아까 같은 거리다라는 거 이거 했었지. 그거 기억해놓고 그렇지 얘네? 자 그러면은 요런 거잖아. 요렇게 원이 있는데 바깥에 있는 원이라고 원 위에 세 점을 잡았을 때 연결하면 변 세 개가 생겨서 삼각형이 생기는 거지. 그때 이 가운데 있는 점이 외접원의 중심이라서 무슨 심? 외심이라고 하고 보통 O라고 그런다. 내심은 I라고 부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질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기억나니? 자, 성질이라는 거는 어차피 원의 성질을 그대로 따라가게 돼. 이 원에서부터 각 거리에 있는 거리가 똑같은 것들의 모임이니까 이 꼭지점에서, 그러니까 외심에서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외심에서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같다. 이 정도 꼭 기억해 두고. 얘는 기본이다. 자, 마지막 플러스 알파. 세 변의 수직이 되는 거겠죠? 위치. 세 변의 수직이 되는 어. 왜? 맞죠? 맞아. 그걸 그냥 각 변이라고 했고, 각 선분이 세 개니까. 자, 그다음에 위치. 삼각형을 각도로 분류를 하면 이거 무슨 삼각형? 얘가. 그다음 직각. 그다음 둔각이 있단 말이야. 거기에 외심이 어디에 찍히는지를 보려면 이 정의 작도를 한번 해볼게. 얘와 얘의 중점에 수직하는 선 더 맞지? 어차피 세 개 각을 필요 있니? 두 개만 그어보면 되겠니? 두 개만 그어도 되는 거지. 얘가 뭘까? 그래서 어디에 있니? 삼각형의 내부에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다. 자, 그럼 여기 두 개의 중점에
수선 수직인 거 긋고 여기와 여기의 수직이면 어디겠니? 외부에 있어서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하나 두고 얘는 외부. 근데 밑에 적은 이유가 있겠지? 얘가 중요해서 그래. 직각삼각형은 어디에 생기는지를 보면 딱 어디? 빗변의 중점에 생겨. 이거 하나 체크를 해둬. 자, 그럼 결론은 얘다. 삼각형의 외심에 관련돼서 걔를 뭐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럼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 직각삼각형인지 확인하고 들어가. 직각삼각형이면 되게 특수한 상황이거든. 그냥 바로 빗변에 무슨 점 구하면 돼? 중점 구해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반지를 바로 구하는 거란 말이야. 여기 당연히 좌표도 찍을 수 있고. 그래서 체크하고 들어가는 거다. 자,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는 일반적인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 어떻다? 아니다라는 경우다. 그러면 성질 이용할 수 있겠네. 외심 알아 몰라? 몰라. 모를 거 아니야. 구하라라고 줬으면 모르니까 뭐라고 잡을 것 같아? 모르는 미지수 두 개로 잡을 거 아니야. 몇 개 필요할까? 두 개 필요하겠지. 그러면 얘와 꼭지점 거리 OA가 OB랑 같고 O, C랑 같으니까 OA, OB 오시면 뭐가 작성이 되니? 열린 방정식 작성이 될 거니까 식 두 개로 얘 두 개 각각 결정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적을게. 두 가지라서 거리가 같다라는 뭐 이용하고 성질을 이용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가게 되면 어떤 거를 이용을 할 수 있겠냐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아까 각 성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얘와 얘의 얘, 즉 뭐 하는 거?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고 여기에서 이 성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해서 그 각각의 직선에 뭘 그릴 수도 있어? 교점을 구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해되겠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너일 수도 있으면 되게 편하고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성질을 이용하거나 정의 이용하거나 정의 이용한다라는 거는 뭐다?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내가 끌고 가겠다는 소리고 이 성질을 이용하겠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야? 거리가 같다라는 거리를 쓰겠다는 소리. 여기까지 이해돼? 오늘 하는 건 얘다. 분류를 한 게 일반적인 개념보다는 좀 다르게 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다 거리 10분 정도 쉬어.